장가지 관리도 연습을 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장가지 자체를 없애버리고 장가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중간형은 맨 처음에 스윙을 구성할 데 있어가지고 첫 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이 가장 중요하는데 그 첫 단 자체를 무시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뭐 사과나 이런 다른 나무처럼 한 무게 뭐 한 1m 50에서 2m 한 무게 가지를 받아낸다. 그거는 진짜 체리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체리는 홀대 같은 경우에 정확히 커팅 위치가 1m까지는 1m 10까지는 하단 가지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세라는, 자, 이거는 기세라입니다. 기세라는, 자, 이 높이가 70입니다. 70. 기세라는 첫 단을 받을 때 제일 관리가 저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지가 첫 단 자체가 발생되는 게 70에서 80. 그래서 커팅 위치는 한 90에서 90 정도, 80에서 90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구성할 때 제일 첫 단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단이 구성이 안 되고 2단, 3단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서 잡았다. 그러면 하단 가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좀 늦게 발생돼 가지고 가지가 가늘어졌는데, 이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단은 약해지고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가지 수세가 세집니다. 그 세지는 수세를 스윙 구성할 때 맞추는 게 관리자가 할 몫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되냐 하면은 전문 우세성이 강한 체리에서 상단과 하단에서 결실된 열매가,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하단은 좀 강하게 두껍게, 상단은 좀 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간형에서는 이 각 주지의 굵기가 이 주간에 30%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즉, 이 세 개의 주지가 이 주간을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간형에서는. 만약에 이 주간의 세력을 뺏어 먹는 주지가 있다 하면은 갑자기 수세가 확 줄어드는데, 지금 나무에서는, 제 나무에서는 그랬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주지 자체가 요 주간의 세력을 뺏은 가지입니다. 만약에 요것만 없었으면은 요 주지 자체도 여기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굵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주지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와서 기세라 6번인데 이 주지의 개수는 많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봐가지고 요 기세라 6번에서는 한 15개, 이제 상단까지 포함해가 15개 정도 주지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주지를 개수를 많이 가느냐? 자, 하단 눈이 들리지 않는 한 주지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빠르게 수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수세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무게 잘라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점차적으로 한 개씩 커팅을 해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잡아 나가는 겁니다. 자, 자, 이 나무는 한 7, 8년 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보시면은 1년에 2개에서 3개의 주지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발라놓은 이 검은색은 뭐죠? 뭘로 발라놓은 겁니까? 독포제. 덮어제로 해놓은 네. 겁니까? 네. 이 독포제를 뿌리게 되면은 선전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약제품을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체리에서
주지 갱신이 힘들다. 자, 보시면은 과도하게 굵어지기 때문에 주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아주 성목이 됐을 때도 주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네. 수시가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네. 자, 보시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지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갱신해가지고 가져간 가지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주지를 보시면은 상당, 기부에서는 강하게 굵고, 하나는 갈수록 아주 얇아지는 낚싯대 힘체가 받쳐지는 겁니다. 이 결슬지 관리는 KGB, 8m, 중한형, 개심형 모든 스윙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제 체리 재배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왜 조금 더 복잡한 걸 많이 치면 되지 않느냐? 자, 기시레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쳐도 크게 반발을 하지 않지만은 콜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느 정도 수세 자체를 넘어서게 강정적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반발을 하게 되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목에 자르지 말라. 그리고 굵은 주지를 생성하지 마라. 이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채를 하시면서 제일 어렵게 느끼시는 게 주지 자체가 강하게 과도하게 굵어지는 경향, 그것 때문에 아주 체리 재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수세에서 온눈 착생, 흑자색이든 레드계열이든 잘 들어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꽃, 열매 결실이 아주 잘 안 되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게 5년차입니다. 5년차 나무. 지금 몇 미터입니까? 지상으로 해서. 지금 5년. 지상에서 한 7, 8m는 안 되겠습니다. 18m요. 폴트. 네. 폴트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수세의 나무입니다. 보시면은 요 정도 복잡한 상태에서도 하단 눈들은 살아 있습니다. 네, 다 살아있네요. 이 하단 눈들을 살아있게 유지시키는 게 체리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십시오.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자만을 깨우는 방법,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거진 전정을 안 한 상태인데, 보시면은 전정할 게 없습니다. 적수 채취한다고 조금 자르는 것밖에 없는데, 끝에 좀 자르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올해 60% 이상, 70% 이상 수세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지를, 주지 자체를 복잡한 한 개씩 다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개수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가지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하단 쪽에서 한 2개에서 3개만 따내낼 겁니다. 이 정도 하나, 2개, 요 밑에 거 가지 한 개 따내줍니다. 아주 약정적. 그래야지 이 나무 자체가 아주 강한 수세.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나무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은 일반 나무에, 여기 보시면 메인이요, 같은 연차의 나무입니다. 같은 연차지만 이 나무 자체가 작년에 한번 옮기기 때문에 조금. 아, 이것도 콜트입니까? 폴트입니다. 네. 좀 작아진 경향이 있는데, 레이니어도 강한 수세지만은 이 나무 같은 수세 자체는 아마 국내에서 수세,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품종 중에서 수세에 너가 세다, 누가 다른 품종이 세다 하면은 이 나무가 웃을 정도로 강한 수세를 가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나무 같은 게 차이가 1, 2년 차이가 나는데도 나무는 역질하는 건 순식간에 역질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넘어섰기 때문에. 대신에 이 나무도 작년부터 수확이 됐습니다. 네. 수세가 안정화되고 꽃눈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많은 주지를 가져가면서 점차적으로 수세가 안정화되고 가는 시점부터 주지 숫자를 줄이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한 25개 정도 걸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지를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네. 수세가 안정되면. 네. 그 수세 안정된 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초보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자, 한 나무에 봤을 때 내가 수건 자체가 어느 정도 확장을 하겠다. 그 확장하는 게 경우에 60%를 넘어갔을 경우에 어떤 게 60% 맞다? 꽃눈이 예. 꽃눈 자체의 주지 공간에서 60% 넘어갔을 경우에부터 제거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이 크게 반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가 그러면 꽃눈 기준으로 이렇게 꽃눈 기준. 보는 거네요? 네. 네. 자, 순짓기를 통해 가지고 화속상 한 가지 만들었을 경우에 1년차입니다. 1년차 화속상 한 가지가. 보시면은 이 화속상 한 가지는 재작년에 만들었던 2년차입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1단에서 이렇게 보통 보면 눈이 많이 털리는데 이렇게 저 밑에까지 기부까지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충실하게 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 수세인데, 네. 그 수세를 제한하는 방법인데, 보시게 되면은, 수세를 조절할 때 압축이 들어갔습니다, 압축이. 네. 압축이라고 하면 자르는 걸 압축이라고 합니까? 쉽게 네. 말하면은, 자, 1m가 잘랐다, 수세에 따라서 뭐 30cm를 남기느냐, 50cm를 남기느냐, 네. 60cm를 남기느냐, 그 수세에 따라서 네. 생육기 때 잘라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신초 생장에 힘을 몰아줄 때, 네. 그 영양분 자체가 안쪽으로, 네. 기부 쪽으로 좀 쏠리게. 그걸 그러면 가재골에서는 잡아주는 압축이라고 이렇게 네. 명하시는군요. 네. 그건 제가 정한 방법인데, 그걸 압축이라고 정하고, 네. 그 압축을 통해 가지고 하단의 이제 기부죠. 네. 기부의 눈의 충실도를 높이면서 단계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하단 그러니까 기부의 눈들 자체가 도태가 없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나중에 결실을 시켰을 때 네. 결실 자체가 그런 결실을 이루는 겁니다. 분위 네.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이 초보자들이 느끼는 게 나무 용어에 대해서 잘 물어보거든요. 저도 이렇게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밑에가 기부고, 그 다음 중간을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네. 기부란 네. 주지가 형성되는 네. 요 부분을 기부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연차 부위라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네. 커팅이 들어가든지 탓이 자랄 때 이 네. 부분을 연차 부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단부는 네. 끝, 네. 끝을 선단부라고 합니다. 네. 주간 선단부이라면은 주간 끝에 부분을 선단부. 그러면 제일 위가 그러면 선단이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주지의 선단부하고 네. 중간의 선단부 앞에 붙이는 것 따라 그냥 네. 같은 끝만 네. 시점만 끝입니다. 네. 그럼 나무의 모든 생장의 운동력을 못하게 역할을 하는 거는 네. 이 선단부입니다. 선단부. 아, 선단부요. 그래서 선단부는 항시 자라면서 치고 올라가겠죠. 네. 하단 놈들은 조금 더 치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상단으로 갈수록 많이 내려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아직 이제 다시 유인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요 부분부터 가가지고 네. 하단부부터는 조금 세워주고 네. 상단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하단으로 끊어주는 겁니다. 네. 최종적으로 전체가 좀 끊어지는 수형을 네. 갖추면은 전체적으로 바란스가 거의 맞을 겁니다. 지금 이 나무는 몇 년 차죠? 지금 식재 4년차. 그러면 뭐 기세랍니까, 이거는? 6번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수세에서 어느 정도 착과가 될까요? 지금 올해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10kg 달아도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봐가지고 네. 한 60%. 꽃눈이 많이 왔는데. 60% 지금 60% 정도의 그
60% 정도가 생식 성장으로 전환됐다. 그게 쉽게 말하면 열매를 결실을 시킬 성과에 60% 정도 도달했다 보시면 됩니다.